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정님. 예. 안녕하세요, 쌈무이님. 송정님, 네. 일본에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람을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귀신이 되어서 복수를 하는. 오. 자, 그러면 그 이야기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이냐면 얼음골 사과로 유명한 동네의 교도소 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 지인분이 그 당시 이제 수감이 되어 있었고 옆방에 이래 지내다 보니까 상황을 다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해 듣게 된 이야기인데, 그 교도소 안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해요. 근데 그쪽에는 병자들을 모아 놓는 수용동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쪽에는 전부 다 환자들밖에 없대요. 네. 병동이라는 수용소가 1방, 2방, 3방 이렇게 번호로 해가지고 7방까지 있었는데, 7방이라는 곳이 사람이 10명인가 생활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1방부터 6방까지는 2명씩 생활을 했고, 7방만 유일하게 10명이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은 어떤 방이냐면 몸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나가기 직전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7방에 모아놓거든요. 근데 교도소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수로 이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음. 일단은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이 뒷바라지라고 해야 되나? 그 교도소 내에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영치금이라는 걸 넣어주고, 옥바라지. 매달 이제 돈을 주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이제 교도소 내에서도 이제 물건을 소비도 하고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옥바라지도 안 되고, 법무부의 자식, 법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달 2만 원씩이나 이렇게 이제 종교 행사 같은 거를 하게 되고, 그쪽에 이제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영치금이 아예 없는 사람한테는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근데 그 7방에서 괴롭힘을 당하셨던 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가족도 아무도 없고 교도소를 하도 들락달락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손절을 해버린 거죠, 아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남 이제 빨래 같은 것도 해주고 설거지 도맡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이나 간식거리 같은 거를 받아서 드시는 분이었어요. 음. 근데 그 방에서 밖에서 이제 생활하시던 분이 계셨는가 봐요. 조직 그 생활요? 예예. 조직 생활을 하시던 분은 동생들이나 이런 가족들이나 선배들이 영치금을 좀 빵빵하게 넣어 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 달에 맥시멈으로 채울 수 있는 금액은 다 채워 줘요. 제가 간단하게 법자라고 할게요. 그 이제 돈이 없으신 분을. 네. 그 법자분을 매일 괴롭힙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매일 그분한테 갈굼을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치욕적인 언사도 매일 당했고, 음. 법자분은 돈이 없다 보니까 건달하셨던 분의 속옷 빨래조차 그분이 다 했어요. 비참하네요. 예. 그리고 맨날 욕을 얻어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법자분이 더러운 사건으로 들어온 경우거든요. 술을 드시고 여성분한테 안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셨는가 봐요. 미친 그것도 새끼네요. 예. 친구한테 전해 듣기로는 중학생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는가 아, 보더라고요. 미친. 자, 그러면 그분이라고 하지 맙시다. 지금부터는 법자 새끼라고 합시다. 아, 이거는 새끼가 이건 방송에 존칭을 됩니까? 붙이기도 좀 그런데. 새끼가 방송에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냥 뭐 법자 예. 뭐 깨서 뭐 존칭 다 생략하고 그냥 그냥 법자라고 합시다. 예예, 음. 알겠습니다.
그 법자를 그러니까 건달들은 자주 괴롭혀요. 잘했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교도소 내에 어떤 놈이 있었냐면 조모 씨가 있었어요. 일명 나땡이 사건. 미친. 예. 그러니까 그쪽에는 악질범들이 다 있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법자를 맨날 괴롭힙니다. 음. 이 형님이 건달 생활하셨던 분이 어디 식구냐면 의정부 쪽에. 근데 너무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저도 아는 형님이거든요. 내용 그 유튜브에 나가도 괜찮아요? 아프리카랑? 유튜브에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해주세요. 그 부분. 그게 조직이 와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삶을 이제 사시는 분들이죠. 와해가 된 건 아닌데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온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오. 번듯한 건설업을 차려가지고 동생들은 뭐 부동산업을 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차려가지고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이제 화이트 칼라 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님이 계속 괴롭혀요. 어느 정도로 괴롭히냐 하면 이 사람이 괴롭힘을 너무 당하니까 이 법자가 혈압이 터져서 쓰러질 정도로 야. 진짜 밤낮 없이 괴롭히다 보니까 맨날 그 사람은 배를 눌러도 교도관들도 재질이 안 좋은 사람은 안 도와줍니다. 그래도 밖에서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대우는 받아요. 전국 어느 교도소를 가도 대우는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대우를 못 받습니다. 진짜 두드려 맞고 있어도 교도관이 못 본 척하고 그냥 대충 해라 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헐. 그런 교도소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도소예요. 맨날 이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막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은 뺑기라고, 저 새끼 설거지 안 하고 빨래 안 하려고 뺑기 쓰는 거라고. 뺑기가 이제 꾀병. 꾀병이다. 그렇게 해서 발로 툭툭 차거나 뭐 머리를 때리는 경우도 허다했고, 그 법자는 6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소가 한 달 정도 남았었어요. 그 생활하셨던 분은 6개월 정도 남아 있었다 하더라고요. 계속 그 사람을 괴롭혀요. 진짜 숨도 못 쉴 정도로 괴롭혀요. 그거를 교도관한테 얘기해가지고 병원에까지 나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영치금이 없으면 교도소라는 곳은 치료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해서 진짜 중증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수술을 안 해줍니다. 내가 이제 만약에 영치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돈을 써가지고 병원 간다 하면 그건 다 보내줘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너가 내를 관리하니까 수술해줘 이러면 절대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이제 계속 병원에 내보내달라고 했는데 병원에 이래 연계된 곳에 몇 번 갔다고 있는데 크게 뭐 이상이 발견된 게 없다 하더라고요. CT를 찍어봤을 때.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지내다가 출소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이 사람이 설거지를 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쪽 이제 방 안에 이제 응급벨이란 게 있어요. 긴급벨이라고. 그걸 누가 눌러가지고 교도관들이 우르르 오거든요. 그게 이제 의료시설이랑 바로 옆에 의료병동이랑 연결된 데가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볼 수 있게. 그거를 누가 빨리 눌러가지고 들 것이야 이제 딱 실려나가는데 제 친구가 봤을 때 그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데리고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지나서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들어오더랍니다. 별일 없었구나. 저 사람 진짜 뺑인 것 같네. 아니 왜냐하면 교도관들도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그 교도관이 이제 그 생활하신 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6일 남았는데 좀 시게 괴롭히라.
저런 놈들은 나가 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술 먹고 미성년자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5 년밖에 안 받았었어요. 아, 미쳤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제 교도관들도 솔직히 안 좋게 생각하고, 딸 가진 부모들은 여성한테 나쁜 짓 했다 하면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그쵸. 그 형님도 딸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방 사람들이랑 합신해 방장이 괴롭히니까 이 사람들을 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막 괴롭히고, 막 밤에 그 사람은 이제 법자는 끙끙 앓고 막 이래 있으니까 시끄럽다고 그냥 기사대기 날려 버리고, 이제 오늘 밤 지나면 5 일밖에 안 남았는데 전만은 입 다물고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음. 5일 남았고 이래 시비가 붙어도 교도관들이 "이제 니는 5일 있으면 나가니까 야 참고 살아라." 이래 버리니까 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발로 주발바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출소 3일 남겨두고 갑자기 이제 점심까지 딱 잘 먹고 갑자기 또 이 사람이 가슴을 욱 움켜쥐고 푹 쓰러지더랍니다. 음. 그래서 한 명이 "아 저거 뺑기 쓰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놔둬 볼까?" 이러는데 5분 동안을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음. 이제 그 방장이 "야 정말 뺑기 쓰니까 물 뿌리고 깨어라." 이랬는데, 한 명이 이제 또 그 형님을 보좌하는 또 보좌관들이 또 한 명씩 있어요. 다. 네. 방장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다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보좌관이 화장실에 가서 물을 떠와 가지고 물을 끼얹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물을 끼얹으면 "아차가." 이러면서 깬다 하더라고요. 음.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답니다. 그냥 가슴만 움켜쥐고. 음. 그래서 보좌관이 가 가지고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데 숨을 안 쉬더랍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배를 눌렀는데 그게 몇 번이 반복이 되니까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오더래요. 음.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눌러 가지고 10 분이 경과한 뒤에 의료 교도관들이 싹 다 옵니다. 어. 갑자기 상황을 보고 긴급하게 문을 열고 갔는데 이미 숨은 끊어졌어요. 헐. 그때 제 죽었네요. 친구가 예 제 친구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미 그때 숨이 끊어졌다고. 저도 이제 사고 나면서 돌아가신 분 많이 봤지만 진짜 피부가 하얘져요, 백어같이. 아. 피가 안 통하니까. 딱 사람이 그런 상태였대요. 음. 그 사람들은 수영복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바지에서 이제 소변이 막 흘러나오고 있었을 아. 정도였으니깐요. 왜냐하면 소변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생체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근육에 힘을 못 주기 때문이지, 이게 모든 구멍이란 구멍에서 배설물이나 이런 게 다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 그쵸. 네. 이완되니까. 예. 이완이 되니까. 음. 그래서 이제 제 친구도 이제 방이 바로 이제 창문으로 보이니까 음. 보고 있었는데, 그 제수복이 이제 밑에가 서서히 젖어가 이제 서서히 소변이 나오는 느낌이 딱 보이더랍니다. 음. '아 저거 같구나.' 이러고 있는데 막 응급조치 이제 교도관들이 하기 시작했죠.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거는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음. 카메라가 다 달려 있잖아요. 네. 만약에 혹시나 유족 중에 누군가가 아무리 손절했더라도 관리소를 내 가지고 걸어 버리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하는 척을 다 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구급차까지 대기시키고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이제 출소일 이틀 전에 뭐 하루 남기고 교도관들이 싹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에 있는 물건을 싹 다 털고 나서 건방이라고 해 가지고 안에 뭐 부정 물품이나 이런 건 없는지 이제 교도관들이 이제 싹 다 검사를 하는 그게 있다 하더라고요. 음. 그 방을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검방을 하더랍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짐을 싹 빼더랍니다. 교도소에서 짐을 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출소일이 하루 남았는데도 그 사람 짐을 빼면 안 되거든요. 왜? 그 사람 소유물이기 때문에. 음. 근데 교도관들이 짐을 뺀다는 거는 그 사람이 죽었거나 아. 아니면 탈옥을 했을 때 오. 뭔가 이제 증거가 될 만한 걸 남겨 놨는가, 그런 거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짐을 싹 뺏어 가더랍니다, 아. 교도관들이.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서도 뉴스를 틀어 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탈옥 뉴스는 그 어디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출소를 하루 남기고 타러 가는 멍청한 놈은 없거든요. 음. 왜냐하면 징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 죽었구나.' 그 생각을 전부 다 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교도소라는 데가 의외로 방음이 잘 안 돼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방에 한 명이 비면서 제 친구는 이제 완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친구가 또 그 방으로 이제 그 사람이 한 명이 빠지고 제 친구가 그 사람이 죽었던 방으로 가게 됩니다. 밀어내기처럼. 예예. 음. 밀어내기처럼 이제 멀쩡해진 사람은 그 방에 넣게 되는데 제 음. 친구가 그 방으로 가게 돼요. 네. 예. 제 친구가 그 방에 가 가지고 뭐 이제 그 방장이랑 인사하고 뭐 그 친구가 그 방에서 지내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3일 뒤에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음. 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위를 눌리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방장 형은 가위를 안 눌려요. 그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가위를 눌리고 있는데 그 형님만은 가위를 안 눌리는 거예요. 제일 괴롭혔던. 예예. 제일 괴롭혔던 그 생활하셨던 형님만큼은 가위를 안 눌렸대요. 음. 제 친구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떴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림자가 이제 실루엣 같은 게 막 보이더랍니다. 그 친구도 이제 담이 세고 워낙에 좀 그간 친구라 가지고 '아 뭐 잘못 봤겠지.'라고 화장실 갔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옆에서 또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쳐다봤죠. 군대처럼 똑같아요. 옆에서 코를 골거나 누가 그거 하면 푹 쳐줘요. 음. 그러면 이제 코골이도 안 하고. 근데 이 사람은 툭 쳤는데 계속 끙끙 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러면 그렇게 이제 막 하더랍니다. 음. 자기 옆에 주무시는 분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깨웠대요, 이분을. 깨웠는데 벌떡 일어나서 숨을 헉헉 몰아쉬면서 "방금 여기 법자 못 봤냐고. 음. 법자 새끼 못 봤냐고. 이 새끼가 내 목 졸랐다고. 음. 방금 내 가슴 위에 올라가서 목 졸랐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못 봤다고 그냥 끙끙 앓으시길래 깨웠다고 제 친구는. 음. 끙끙 앓길래 그냥 깨웠습니다. 그랬더만 내가 지금 이 꿈을 연달아서 한 며칠을 꾸고 있는데 와 미치겠다고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걸 알잖아요. 그 방에서 사람이 음. 죽어서 나갔잖아요. 음. 교도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다 나왔으니까 그냥 나 이 방 나가가 일반 사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다음날 나가요 그냥. 음. 그 사람은 다음날 나가 버리고 요 방에서 8 명이 생활을 하게 돼요. 음. 이제 한 명은 죽어서 나갔고 한 명은 나가 버리고 8 명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좌관이 꿈을 꾸는 거예요. 건달 형님을 수발하던 보좌관이 끙끙 앓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이제 보좌관은 이제 다른 쪽 식구지만 안에서는 We are the world거든요. 음. 건달들끼리는 또 통해요. 음. 그래도 깡이 있어서 그런지 그 친구는 2 달인가 그 방에 계속 있었대요. 그렇게 음. 가위를 눌리면서도. 인원은 6 명까지 줄었대요. 다 나가고 그리고 6 명이서 생활하는데 방장형이랑 보좌관이랑 그때 같이 괴롭혔던 사람 3 명이랑 제 친구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6 명이서 생활을 했다 하더라고요 편안하게. 네. 환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이제 쭉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좌관도 어느 날 이 형님한테 얘기를 한 거 운동 시간에 이제 같이 운동을 하면서 형님이랑 얘기하는 거를 제 친구가 듣게 됐는데 무슨 얘기냐 "형님 이노마가 점점점점 목을 조르는 세기가 틀려집니다." 오. 그러니까 눈 밑에 이미 다크서클이 진짜 턱 밑까지 내려올 정도로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위를 눌리고 편안하게 잠을 못 자고 계속 끙끙 앓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불구하고 깨어난대요 새벽에. 네. 그래 가지고 "형님 저 도저히 이 방에 못 있겠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요 방에 있다가 제가 미칠 것 같아 가지고 저 형님 몸도 이제 거의 다 나았는데 그냥 저는 다른 방 가서 이제 남은 징역 생활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한 2-3일 정도 있다가 나가게 됐대요. 왜냐하면 이제 건달들은 방을 배정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하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건달은 같은 방에 건달 2 명이 못 들어간대요. 싸울까 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한 2-3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친구가 나가고 점점점 돌아가면서 이 3 명의 사람들이 가위는 눌리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심하게 괴롭히진 않았는가 봐요. 이 음.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 친구가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멀찍이 째려보기만 했대요. 이 사람들 가위를 눌리면. 근데 뭐 목을 조르거나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뭐 말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괴롭혀도 그냥 방관자였죠. 그 3 명은 굳이 뭐 안 괴롭혀도 편안하게 생활을 하니까 나는 내 돈 들어오고 내 간식 사 먹고 그렇게 하니까 굳이 뭐 건달 생활하는 그 형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방관했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계속 가위를 눌리더랍니다. 돌아가면서 음. 매일 눌린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2달 정도가 흘러 가지고 큰형님이 출소 1달 남았을 시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날 운동 시간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건달 생활하신 분들이나 이제 하이브리드 마약 사범들이 파란색 명찰을 달고 하이브리드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네. 건달이랑 1 명이 그쪽 3명 남으신 분 중에 1 명이 하이브리드입니다. 음. 이 하이브리드들은 항상 뛰어요, 운동장을. 그 운동 시간 내도록 시간 시작하자마자 시간 끝날 때까지 뛰거든요, 건달 생활했던 사람들이랑. 왜냐하면 안쪽에서 뭐 "삼시세끼 다 먹겠다." 그러니까 몸을 이제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뛰어요. 음. 그렇게 이제 그 2 분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친구는 이제 운동하면서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예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랑 얘기하고 다시 이제 다른 병동에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면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좁은 사회다 보니까 이게 만나진다 하더라고요. 음. 만나 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형님이 뛰다가 딱 멈추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윽." 하더만 그냥 쓰러져 버리더래요. 오. 교도관이 갑자기 급하게 딱 달려와 가지고 깨우는데 사람이 입에서 거품이 나오더랍니다. 교도관들이 다 뛰어왔어요. 거품 다 닦아 주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했대요. 음. 교도소 내에서 병동에는 이제 항상 앰뷸런스가 대기를 하고 있답니다. 네. 교도소용 앰뷸런스에 그 형님을 실어 가지고 병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음. 병원에 가서 1 주일 정도 있다가 1 주일이 지나고 그 형님 짐을 안 뺐다는 거는 돌아가신 건 아니란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형님이 교도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더랍니다. 음. 워낙에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진짜 자기 몸은 진짜 금쪽같이 맨날 관리하고 건강검진도 이제 교도소에서 주기적으로 하는데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음. 그 휠체어에서 내려 가지고 교도관이 부축을 해 가지고 들어오더랍니다. 음. 그 방에 부축을 해가 들어와 가지고 이부자리를 깔고 눕혀 놨어요. 뭐지? 그래 가지고 물어보니까 중증방으로 옮길 건데 그 방을 이제 배정을 해야 되니까 당분간 좀 돌봐 주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3 명한테 제 친구까지 해 가지고 4 명한테 "대소변도 못 가린다. 기저귀 채워 놨으니까 좀 돌아가면서 우리가 요 교도관들이 너그 간식이나 이런 거 요 얘기해 가지고 넣어 주라 할 테니까 기저귀랑 샤워가 안 되니까 몸도 좀 닦아 주고 기저귀 좀 갈아 주고 하래." 이게 병명을 얘기해 주는데 뇌혈관이 터져 가지고 뇌졸중이 온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음. 왜 뇌졸중이 왔는지 계속 의문을 갖고 있다가 말을 떠듬떠듬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오.
어눌한 말투로 제 친구가 가서 물어봤죠.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일이 형 건강하시던 사람이 갑자기 이래 되면 어쩝니까?" 이러면서 손을 막 들고 정말 어눌한 말투로 그 새끼가 내가 뛰고 있는데 내 뒤에 와서 머리를 찍더라고. 법자가. 예. 그 새끼가 내 뒤에 와서 내 머리 찍었다고. 그러니까 어눌한 말투로 얘기한 거를 몇 번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제 친구가 알아들은 거예요. 아. 갑자기 인기척이 들려서 살짝 뒤돌아봤는데 그 새끼가 달려와 가지고 내 머리 찍었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나중에 출소할 때쯤 돼 가지고 음. 가족들이 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출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후에 제 친구가 이제 그쪽 이제 알아본 결과로는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손도 이제 떨고 다리도 이제 쩔뚝쩔뚝거리면서 생활을 옛날에 좀 많이 하셨고 이래 원로 쪽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서 산다는 소리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그러니까 최후의 한 방을 위해 가지고 자기도 이제 출소 며칠 전에 죽었으니까 "너도 출소 때까지 아. 고생해 봐라." 이런 식으로 아마 귀신이 돼서라도 그 한을 풀지 않았을까. 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뭐 범죄자들끼리 난리네요. 그렇죠. 야, 참 죄는 죄대로 간다고 서로 네. 물고 뜯고 하다가 둘 다 가버렸네. 그렇죠. 와. 그래도 그 형님은 뭐 살아 가지고 뭐 지금은 저도 이제 그 친구랑은 연락은 가끔 하는데 그 형님이랑은 뭐 연락을 잘 안 하니까 그쪽 식구들도 연락을 잘 안 하니깐요, 제 친구. 야. 교도소 예. 복수의 복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법자도 법자고 참 끔찍하네요. 정말. 교도소에는 또라이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 병동에서도 자기 의견 안 받아준다고 배터리 있는 거 배터리 삼켜 버리고 이런 놈들 많답니다. 아, 그걸 치료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아서 근데 가겠다는데. 그거를 치료를 안 해 주고 안에서 사망을 해 버리면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가족들이 연병 더 씨. 면을 겨는 경우도 많다 하더라고요. 보상금을 뜯어낼 수 있으니까. 아휴, 씨. 완전 뭐 벼슬이네, 벼슬이야. 그렇죠. 아무래도. 뭐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 이야기를 듣고 생길 것 같았는데 그분 가족들한테는 뭐 미안한 말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혀 예. 동정심이란 게 1도 안 생기네요. 동정심은 안 생기죠. 예. 하게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뭐 아니면 제 선배 얘기도 잠깐 썰을 한번 풀어 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송정님. 별말씀을요. 항상 영광입니다. 충서이 충서이 뿅. 뿅.